안녕하세요.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199번째 퀸 쥐치복입니다. 영어로 퀸 트리거 피쉬인데 이걸 쥐치복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게 과가 보고목의 쥐치복과예요. 그러니까 보고죠. 그래서 쥐치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뭐 퀸은 쥐치복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앞에 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했고, 번역이 없는 거로 봐서 대서양종일 가능성이 높겠죠. 어쨌든 생긴 거는 이렇게 좀 예쁘장하죠. 이 지느러미 쪽에 파란, 어떻게 보면 형광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, 예, 당연히 수족관에서 좋아하겠죠. 보기에 그냥 뭐랄까, 뭔가 좀 달라 보이니까. 학명은 발리스테 벤출라고, 수심 30m 이내 따뜻한 물에 산호초나 연한 암초에 서식을 합니다. 산호초 그러니까, 그리고 따뜻한 물이니까 또 걱정되는 게 있죠. 대서양에서 서식을 하는데 서해는 캐나다에서 브라질까지, 동해는 아조레스 제도에서 앙골라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. 영어로는 퀸 트리거피쉬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. 한글로는 제가 번역한 퀸 쥐치목, 그리고 번역이 돼 있는 보고목 쥐치복과에 속해 있습니다. 보면은 색깔이 아까랑 조금 다른데 환경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.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. 보시면 뭐 손에 들어올 정도인데 이건 좀 작은 편이고, 작나? 뭐 조금 작네요. 평균 25cm니까요. 뭐 2피트까지 자라긴 하는데 보통은 그 절반 정도고, 무게는 12파운드니까 그래도 꽤 나가죠? 6kg 정도니까. 생선치고 6kg면은 작은 편이 아니죠. 파란색, 보라색, 청록색 몸에 목은 노란색을 띠고, 그리고 지느러미하고 머리는 연한 파란색 선이 있어 가지고 좀 뭐랄까, 예쁘장하죠? 주변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변색을 한다고 합니다.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등 지느러미는 뒷지느러미하고 비슷해 가지고 대칭적으로 보이고, 두 개 안구는 따로 논다고 그러네요. 그것도 재밌죠? 압축된 몸, 그러니까 납작하다는 뜻이죠. 배 지느러미는 작고 배 윤곽은 뾰족한 그런 게 특징입니다. 성게를 주로 먹는다고 그러네요. 성게가 뭐랄까, 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그런 거기도 하고, 성게 알이 어, 맛있다고 알려져 있죠. 보통 그 서바이벌 이런, 제가 유튜브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,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하다가 조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. 뭐 항공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다에, 뭐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조난 당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뭐 우리가 사회에서 살 때는 돈을 갖고 가서 사면 되죠. 그로스리 가서. 그래서 먹으면 되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바다 무인도라든지 이런 데 떨어졌다면, 그 생존을 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공기는 다 있을 거고, 물은 물 만드는 것 자체부터 해서 그게 이제 생존, 서바이벌에 보면은 물 만들기, 불 피우기, 식량 구하기, 그리고 잠자리 구하기,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. 거기에 보면 성게 알을 먹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. 저는 먹어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습니다. 성게를 주로 먹지만 새우, 오징어, 조개, 문어, 가리비, 게, 뭐 다양하게, 뭐 기회주의적 그런 포식자라고 하네요. 그냥 다 먹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족관용으로 예쁘장하니까 인기가 있고, 낚시용으로도 인기가 있어요. 이게 맛있거든요. 보고가 원래 맛있잖아요. 근데 좀 위험하긴 하죠. 보고는 독이 있는데 얘는 독이라기보단 중독 가능성이 있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산호초 인근에 살고 열대 지역이라 그러니까 시구아테라 중독 가능성이 있겠죠.
그리고 이 암석 사이에 지금 보신 게 암석 사이에 있잖아요. 가시를 세워가지고 몸을 고정할 수가 있대요. 그것도 특징이죠. 그리고 되게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족관에서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빨리 잘라가지고 작은 수족관은 안 되고 500걸레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수족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뭐랄까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 보면 방사를 하잖아요. 얘네도 방사를 한대요. 근데 그게 이 고기한테 지치복한테 좋은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당연히 뭐 수족관에 있는 것보단 거기 있는 게 낫겠죠. 근데 이런 데서 먹이 주는 거 먹다가 그리고 천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. 천적이 있는 건 아예 수족관에서는 제거를 했을 테니까. 그러다가 나가면은 잡아 먹히거나 아니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죠. 그래서 제가 봤던 닥터 뭐였나?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일본 만화에 보면 제가 만화를 좋아하거든요. 거기에 보면은 그 매를 어떤 아이가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학생인데 공부하라고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거든요. 아들한테도 의사가 됐으면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고 본인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의사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학생이라기보다 청소년 나이에는 이 호르몬이 어른하고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반항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던 매도 자기처럼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놔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주인공이 얘기를 하죠. 기르던 매 놔주면 죽는다. 그러지 말고 뭐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매주가 되겠죠. 그러니 뭐 매일 뭐 매가 서식할 만한 그런 곳에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. 보통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는 먹이가 없죠. 매가 살기에는.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기간을 조금씩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얘도 그런 것 같아요. 방사하는 건 좋은데 그냥 놔주면 죽습니다. 근데 이 수족관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어, 잡기는 하는데 먹기보다는 주로 수족관에 판대요.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팔고 중독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걸 사면 되겠죠. 그 돈 가지고. 어쨌든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회로 먹는다는 얘기는 못 찾았고요. 그래서 그냥 조리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뭐 먹을 게 없으면 뭐죠? 몽테크로스토 복장인가? 거기에 보면은 나오죠. 빵 하나에 5만 프랑. 5만 프랑이면 1년 당시에 듀마가 그 소설 썼을 당시에는 한 10년치 연봉이었대요.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.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5억을 받는 거죠. 말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갇혔던 친구가 안 먹는다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먹더라고요. 빵 5만 프랑, 통닭 뭐 10만 프랑 뭐 이런 식으로. 통닭이 그나마 싸네요. 빵값보다 통닭값이 2배 이상 하죠. 근데 거긴 그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무리 수족관에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그래도 팔 수 없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면 그냥 먹어야 되겠죠.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정리했습니다. 741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